심심한데 틀리기만 해보라고. 야! 그럼 내가 자신감 떨어지잖아.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글렌피딕 15년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술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차인데요. 먼저 글렌피딕이 어떤 브랜드인지,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글렌피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좀 잘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창립자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라는 분을 중심으로 탄생 배경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블렌디드 위스키가 시장 주류적인 위스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싱글몰트 위스키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스코틀랜드에서 아름아름 그 지역 주민들만 먹던 그런 술이었대요. 근데 이 판을 뒤집어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좀 각광받게 만드는데 일조한 브랜드가 글렌피딕이죠. 그래가지고 싱글몰트 대중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글렌피딕 15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숙성연도 스타일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시면 안 돼요. 먼저 글렌피딕이라는 양조장,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글렌이라는 뜻 자체가 제가 다른 술에서도 너무 많이 쓰이니까 궁금해가지고 막 님들한테도 물어봤었잖아요. 글렌피딕의 글렌이 무슨 뜻이냐, 뭐 글렌모렌지도 있고. 그러니까 님들이 골짜기, 벨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다스크 글렌 중장이라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여튼 그래서 글렌이 골짜기, 피딕이 당연히 사슴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슴의 골짜기, 뭐 요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글렌피딕이 글렌리벳이랑 맥켈란 브랜드와 함께 엄청나게 유명한 싱글몰트 위스키로 알려져 있죠. 글렌피딕 증류소가 여기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그 로비도라는 천연 샘물인데요. 글렌피딕에서 그 피딕이 사슴을 뜻한다고 했잖아. 근데 근처에 실제로 피딕이라는 강이 있대요. 이 증류소 근처에 피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물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게 많지만 사실 이 물을 쓰진 않대요. 그 강에 있는 물을 쓰진 않고 이 로비두라는 지하수를 퍼다가 증류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하수가 어쨌든 피딕 강으로 흘러 들어가긴 하는데 그 강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아니고요. 이 물맛이 엄청 술맛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물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다음, 글렌피딕 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887년에 스코틀랜드의 더프타운이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처음 글렌피딕 위스키가 탄생하게 됐대요. 여기가 아직도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술 애호가분들, 술쟁이들이 여기를 성지순례로 한국에서도 종종 가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술 양조장 같은 거를 투어하는 그 시스템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여기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글렌피딕이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중에서는 판매량이 압도적인 1등이고 전 세계 180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위스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스키를 잘 모르는데도 글렌피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발렌타인 위스키처럼 약간 대중성 있는 위스키로 많이 알려져 있죠. 두드러지는 특징이 처음 시작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족 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막 사건들도 있고 막 돈에 욕심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 법도 한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쟁탈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실력으로 후계를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여기가 그 양조장 사진이고요. 자, 다음은요, 글렌피딕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창업자분이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자분이 어떻게 이 회사를 차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아까 말했던 그 양조장이 있던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대. 젊은 시절에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다가 증류소를 좀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몰트락이라는 증류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계사 겸 지배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기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그 몰트락 증류소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고, 이게 그 마지막 날이래요. 20년이나 여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스키 종류에 대한 지식이랑 운영 노하우 같은 거를 착실히 쌓은 다음에 자기 회사를 차리려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 날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1886년에 47세, 그러니까 20년 정도 일하고 나서 이 47세의 나이에 자기 아들 7명이랑 딸 2명, 석공 1명이랑 같이 계곡이 있는 그쪽에다가 증류소를 건설을 했대요. 대단하시죠? 아들 7명에 딸 2명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되게 박봉이었대요. 저기서 일할 때.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모은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다 하나하나 이 증류소를 만드는데 엄청 힘을 실었다고 해요. 이들이 직접 땅을 고르고 증류기를 설치해 가면서 손수 증류소를 지었는데요. 이걸 다 설치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대요. 86년부터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1887년 첫 증류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대요. 그때 처음으로 첫 위스키의 원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이 아저씨 있잖아요. 윌리엄 그랜트 아저씨랑 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그랜트 아저씨가 평생 품질과 독립 경영을 중시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8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905년에 시력을 잃었었대요. 그때도 경영 의지를 잃지 않고 본인이 약간 직접 사업을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시력을 잃었는데도. 다음. 그래서 이제 싱글 몰트는 언제부터 이제 개척되기 시작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 글렌피딕 증류소가 문을 열었을 때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가 블렌디드 위스키 중심이었어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싱글몰트 위스키로 되게 유명하지만 글렌피딕도 그때 당시에는 원주를 블렌딩 업체에 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스카 위스키 점령기였지 이때가. 그래가지고 이때 글렌피딕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나름대로 이걸로 좀 선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죠.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술을 누가 맨 처음에 사주겠어. 처음에 여기 옆에 그림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판매했던 그랜트 스탠드 페스트라는 블렌디드 위스키인데요. 이거를 처음으로 내놓게 된 거야. 자체 브랜드 위스키로. 근데 윌리엄 그랜트 창업자의 사위분이 방문 판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방문 판매가 있었나봐. 막 술을 방문 판매하셨대.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이거를 팔려고 180개가 넘는 곳을 다 방문을 했는데 180 몇 번째에 겨우겨우 이제 첫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영업력 대단하시죠? 그거 어떻게 180번이나 차이면서 그거를 계속 들고 방판을 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무명 소형 증류소니까 사람들이 막 찾지도 않고 처음에는 성장이 되게 느렸는데 한번 맛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러면서 경쟁사에서도 우리 좀 바쁜데 저기 한번 가봐라, 저기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 막 해주고 했었대요. 입소문이 점점점 타면서 평판을 천천히 얻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서 20년대에는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많은 증류소가 문을 닫았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술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증류소가 많이 망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글렌피딕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도 닫을 순 없다 이러면서 초강수를 두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어쨌든 금주령이 끝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술을 마시겠지? 이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 20년대 초중반에 오히려 증류량을 늘립니다. 윌리엄 그랜트의 손자분이 증류량을 대폭 증가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역배에 그걸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선구안으로 금주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위스키 시장이 막 재개되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좀 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단 6곳만이 증류소를 가동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글렌피딕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미 숙성 위스키를 그때부터 엄청 증류량을 늘려왔던 상태니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글렌피딕은. 그래서 이로써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때부터 떡상하기 시작한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50년대부터는 창업자분께서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된다. 그리고 자기만의 것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념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0년대부터는 좀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상주 구리공을 따로 둬서 구리 증류기의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를 하게끔 했고 제품의 디자인도 이때 당시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병?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이고 모든 병들이 거의 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병도 좀 유명 디자이너한테 가가지고 이 삼각형 모양 있잖아. 둥글둥글한 삼각형 모양? 이런 거를 디자인하게 됐대요. 새 모서리를 갖고 있는 게 물이랑 볼이랑 효모의 조화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좀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계속 했는데요.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밖에서는 싱글몰트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했대요. 당연히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싱글몰트라는 거에 관심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안에서만 아름아름 먹는 그런 술이었는데, 글렌피딕 싱글몰트 위스키를 외부 시장으로 한번 내보내서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걸 브랜드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업계 최초로 싱글몰트 위스키를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내세운 사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한 마케팅 방법은 또 어떻게 했는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싱글몰트를 어떻게 성장시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류소 투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브랜드 스토리를 직접 체험하고 제품을 시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자가 좀 더 충성하게 되고, 이거 생각보다 친밀한 브랜드인데? 하면서 거리감이 줄어들겠죠? 현재까지도 애호가들이 순례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단단하게 지키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도적으로 선물 포장이랑 면세점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간통 케이스를 시작하게 된 것도 글렌피딕이 최초래요. 병을 보호하면서 지간통도 약간 세련되게 만들어준 거? 당연히 이렇게 면세점을 공략하게 되면서 기념품? 이런 걸로 인식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고급화되는 이미지도 얻어갈 수 있겠죠? 12년, 15년은 이런 식이고 뒷단계부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무 상자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케이스, 글렌피딕 케이스 같은 걸 알아보다가 정말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은 거야. 무슨 수트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 고급화 마케팅을 잘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글렌피딕 15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숙성 연도별로 비교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제가 먹어본 거는 15년밖에 없고 다 맛이나 탄닌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신기하게 봤던 게 이 15년은 버번 캐스크, 쉐리 캐스크, 버진 오크에다가 솔레라 베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서 뒤에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라인업이 이게 제일 대중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 15, 18, 21 이렇게가 좀 대중적이고, 그 위로 갈수록 숙성기간이 길어지면서 고급화 되겠죠. 15라고 해서 15년 숙성된 위스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병입된 원액 중에 가장 어린 위스키가 15년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솔레라 베트라는 시스템이 정확히 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오래된 배치 원액이 계속 일부 남아있어서 그런 숙성의 향이 술에 묻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캐스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버번 캐스크는 미국산 화이트 오크로 만든 통이고요. 바닐라, 코코넛, 카라멜 향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쉐리 캐스크는 스페인산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으로 과일향, 너트향, 스파이스 풍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솔레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솔레라 시스템은 쉐리 와인에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 한 번 이렇게 꾹 채워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반 쓴 다음에 다시 또 채워넣는 거야,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절반 쓰고 채우고 절반 쓰고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액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1998년에 글렌피딕 증류소에서 35,000리터짜리 솔레라 목조 배트가 설치됐대요. 이 옆에 보이는 사진, 이게 솔레라 배트거든요. 그래서 이 배트는 1998년에 첫 가동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고 항상 절반 이상의 원액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넣었던 원액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 것까지 남아있겠죠? 시간장, 숙성의 맥을 잇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렌피딕의 특징인데요. 제가 글렌피딕 위스키를 제일 맛있다고 꼽고 그러면서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가성비 싱글몰트 위스키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 우선 15년 숙성 치고는 국내 시세 한 10만원 안팎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는 게 강점이고, 이 술을 통해서 중급 숙성의 싱글몰트를 좀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 약간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좀 다 언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꿀 바닐라의 친숙한 단맛이랑 과일향, 그리고 아주 가벼운 스파이스가 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좀 거칠거나 어려운 요소가 없이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 라는 말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고요. 제가 위스키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꿀떡꿀떡 잘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향도 그렇고 뭔가 좀 씁쓸한 맛 때문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강해가지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다 보니까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싱글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가장 맛있고 좋고 무난하니까 상을 많이 줬겠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느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하이볼로는 비추천한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먹을 때 이거 맛이 왜 이렇게 약간 좀 떨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버진 오크통을 쓴 게 들어가잖아요. 같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 쉐리, 버번, 버진 오크통을 사용한 걸로 인해서 약간 좀 탄닌감이랑 스파이시한 맛이 탄산수의 청량한 맛이랑 만나면 상대적으로 떫은 맛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버진 캐스크가 좀 들어가게 되면 좀 떫고 매운맛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탄산수랑 타가지고 하이볼로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글램피딕 12년은 좀 신선한 배양이랑 가벼운 바디감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좀 하이볼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안 먹어봐서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니트로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가격 대비 그 효용도 좀 떨어지고 차라리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램피딕 15년 설명은 대충 끝났고요. 아무거나 콜라 타드시는 분이 많이 성장하셨네. 아무거나 아니거든. 보드카에다 물 타먹거든. 자,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졸리셨죠? 이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라고! 마실 거니까. 글렌캐런 미니잔에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확실히 부드러워요. 40도의 도수감이 안 느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부드럽고 과일의 단맛이 많이 납니다. 확실히 부드러운 확부. 맞아요, 확부입니다. 원래 이게 첫 모금 딱 마시는 거랑 또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마시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또 냄새 맡고 막 먹으면은 좀 달달한 꿀맛 같은 게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취해서 그런 건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잔부터는 점점점 더 달아지면서 이 스파이시한 맛이랑 우디한 맛이 별로 안 나고 되게 달고 부드러운 맛만 많이 나더라고요. 술을 머금은 채로 혓바닥으로 이렇게 술을 막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감칠맛 같은 게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야, 뭐 다시다의 그 감칠맛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살짝 짭조름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 맛있어요. 싱글몰트 입문자분들은 글램피딕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떤지 부드럽고 과일향 캐치가 쉬우니까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없이 이만큼 리뷰해준 걸 영광으로 아십시오. 글램피딕 유바. 그거 쓸 수 있을까?